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 느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뉴욕 월마트 진열대를 점령한 빨간 봉지들, 파리 슈퍼마켓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키는 한국 제품, 그리고 두바이 부자들까지 줄을 세운 그 정체는 바로 우리나라 라면입니다. 한 스푼의 가루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무시당하던 우리 라면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기술과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뉴욕에 사는 친구에게서 놀라운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맨해튼 한복판 월마트 매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메인 진열대 전체가 빨간색 라면 봉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라면 정말 맛있다며? 한국에서 온 거라고 하던데. 한 미국인 아저씨가 장바구니에 불닭볶음면을 10개씩 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은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오마이갓, 드디어 찾았어. 이게 그 파이어 누들이야.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파리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한국 라면 코너에 품절 팻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두바이에서는 한 봉지에 $5씩 받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해요. 런던의 테스코에서는 한국 라면 전용 코너까지 만들었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마법 가루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입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라면이 아니라 예술이야. 미국의 한 푸드 블로거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스프 하나에 동양의 신비로운 맛이 모두 담겨 있다. 이건 단순한 인스턴트 푸드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요리다. 하지만 이 국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인들이 축적해온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기술로 무장한 무기였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치열한 연구와 개발의 역사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한 라면 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그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마치 의약품을 만들듯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수십 가지 원재료들이 각각 다른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치킨 파우더, 마늘 추출물, 각종 향신료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각 재료마다 온도, 습도, 보관 기간까지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스프를 만들기 위해 몇 개월이 걸리나요? 제가 연구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평균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는 1년도 넘게 걸렸어요. 지금은 모듈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정도로 단축했죠.
3개월요? 라면 하나 만드는데 3개월이나 걸린다고요? 그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pH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물의 산도를 0.1 단위까지 조절해요.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건조 기술은 우리만의 특허예요. 수분 함량을 정확히 맞춰야 해외 운송 중에도 맛이 변하지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맛의 조합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보여준 차트에는 무려 127가지의 맛 성분이 적혀 있었어요. 라면 국물 하나에 이렇게 많은 성분이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감칠맛만 해도 12가지 서로 다른 추출물을 조합해요. 각각의 비율이 0.001%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맛이 나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한국의 라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들이 인정받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어요. 무시와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한국 라면은 서양에서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당시 수출 업무를 담당했던 한 임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MSG 범벅이야, 저급식품이지. 아시아 사람들이나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유럽 바이어들은 한국 라면 샘플을 받고도 시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미국 진출을 시도해도 너무 맵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색깔이 부자연스럽다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현지 입맛에 맞추려고 맛을 바꿨을 때였습니다. 매운맛을 빼고 감칠맛을 줄이고 심지어 색깔까지 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라면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맛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한국 라면이라고 할 수 있나? 당시 개발팀장이었던 분이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우리 정체성을 버리고 만든 제품인데도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그때는 정말 한국 라면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990년대 중반 한국의 라면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맛 그대로 세계를 사로잡는 날이 올 거야. 이런 신념으로 연구원들은 이를 악물고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맛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맛을 설명하는 방법을 바꾸기로 한 거죠. 한국의 매운맛이 단순히 뜨거운 맛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칠맛이라는 걸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2010년대 초 하나의 혁신적인 제품이 세상에 나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2011년 어느 추운 겨울날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이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불닭 전문점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영하의 날씨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매운 불닭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런 극한의 매운맛을 원하는구나. 그 순간 김 부회장은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죠.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매우면서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맛을 라면으로 만들 수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불닭볶음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년여의 개발 기간 동안 1200마리의 닭과 2톤 분량의 양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초기 버전들은 너무 매워서 먹을 수 없거나 매운맛은 있는데 깊은 맛이 없거나 완벽한 균형점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건강하고 맛있는 매운맛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개발팀의 미션이었습니다. 모순적으로 들리죠? 건강한데 매운맛? 하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전국의 양념장을 샅샅이 분석하고 세계 각국의 고추를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스코빌 지수라는 캡사이신 농도 측정법을 국내 라면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어요. 마침내 완성된 불닭볶음면은 스코빌 지수 4400사를 기록했습니다. 매운맛으로는 정말 강렬하지만 동시에 치킨 카레맛 베이스가 들어가 중독성 있는 감칠맛을 구현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고기를 전혀 쓰지 않고도 진짜 불닭 맛을 내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미슐랭 레스토랑도 못 만드는 K소스 과학이었어요. 2012년 4월 13일 드디어 불닭볶음면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도 너무 맵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2014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어느 날 유튜브에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외국인이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마이갓, 핫, 핫, 핫.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영상이 순식간에 바이럴을 탔다는 거였습니다.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현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찾아서 먹더라는 거였습니다. 맵긴 하지만 진짜 맛있어.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삼양식품 연구원들이 깨달았어요. 라면 스프 제조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액상 스프와 분말 스프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액상에는 향과 맛을 더 오래 보존하는 기술이, 분말에는 물에 빨리 녹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불닭볶음면의 비밀은 바로 이 액상 스프에 있었어요. 기존의 분말 스프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깊고 진한 맛을 액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한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 액상 스프 기술은 전 세계 누구도 못 따라와요. 온도, 압력, 시간. 모든 변수를 정확히 맞춰야 하거든요. 0.1도만 틀어져도 완전히 다른 맛이 나요. 더 놀라운 건 모듈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양한 맛 모듈을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치즈 불닭, 까르보 불닭, 짜장 불닭. 무한 변주가 가능해진 거죠. 스피드 모듈화 전략으로 이제는 3개월이면 신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 1년 걸리던 일을 3개월로 단축한 거죠. 한국이 최초로 라면 제조 방정식을 산업화한 국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한국 라면 수출액이 1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의미였어요. 한국 라면이 드디어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이 된 거죠. 22년간 1위를 지켜온 담배를 제쳤습니다.
북미 수출은 65% 증가했고 특히 놀라운 건 중동 지역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무려 177% 폭등했다고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네덜란드 수출이 57.7% 증가했고 독일, 프랑스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폭발한 거죠? 제가 수출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각 나라 입맛에 맞춘 맞춤형 라면 기술을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현지화만 한 게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지 취향을 접목시킨 거죠.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중동에서는 주요 할랄 인증기관의 공식 인증을 받은 불닭볶음면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종교적 제약 때문에 기존 육류 베이스를 쓸 수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불닭 맛을 구현해낸 거죠. 미국에서는 토마토 파스타 맛과 하바네로 라임 맛을 개발했어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거죠. 놀라운 건 이런 현지화 제품들이 오히려 역수입되어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맛을 현지화하면서도 한국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짜 한국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어요. 한 미국 바이어가 말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말해요. 현지화하지 말고 그냥 한국 맛 그대로 주세요. 그게 더 특별하고 매력적이라고요. 이제 한국은 132개국에 라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라면 제조 방정식을 산업화한 국가가 된 거죠.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글로벌 MZ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매운맛에만 열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라면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라면은 스토리가 있어. 한 미국 대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하더라고요. K-드라마에서 본 그 라면을 직접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우리나라 인스턴트 푸드보다 훨씬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유럽의 한 MZ세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라면을 먹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경험이죠. 매운맛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고 SNS에 공유하면서 친구들과 소통해요. 이건 다른 음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실제로 한국 라면 기업들은 이런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해서 모듈화된 라면 조합을 설계하는 시스템을 갖춘 거죠. 치즈 불닭, 까르보 불닭, 짜장 불닭. 무한 변주가 가능해졌어요. 특히 놀라운 건 커스터마이징 문화였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라면 레시피를 개발해서 SNS에 공유하고 있어요. 라면에 치즈를 넣거나 계란을 추가하거나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K-푸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식문화가 됐습니다. 음식의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한국만의 철학이 세계에 퍼진 거예요. 라면 하나로 이런 문화적 파급력을 만들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라면을 먹는 것 자체를 하나의 컨텐츠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먹방, 챌린지, 레시피 공유. 라면이 문화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저는 최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정말 감동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라면 코너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기념품 사진이 아니었어요. 진짜 감탄하며 찍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국 라면이구나. 한 유럽 관광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봉지 안에 이런 기술이 들어있다니. 우리나라 음식보다 훨씬 진심이 느껴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라면은 더 이상 가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성이 담긴 문화상품이 된 거예요. 1963년 삼양라면이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식품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32개국에서 한국 라면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 시장은 연간 3조 원 규모로 성장했어요. 특히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의 77%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역전이에요.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도시락 라면이 시장 점유율 62%를 차지하며 국민 라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K라면 열풍이 불면서 현지 생산까지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코스트코와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국 라면 전용 코너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개발해온 기술력이 드디어 세계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작은 스프 봉지 안에는 한국인의 장인 정신과 기술 혁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MSG 범벅이라고 무시당했던 그 라면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사가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제 라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짜 실력입니다. 한 스푼의 정성, 한 알의 기술. K푸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은 가장 뜨거운 자랑입니다. 1963년 삼양라면으로 시작된 우리의 라면 역사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기술력으로 발전했어요. 무시당하고 외면받던 시절을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우리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기술력,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도전 정신, 그리고 품질에 대한 한국인의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먹으며 우리의 맛과 기술에 감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음식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감동적인 우리나라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든 이야기와 궁금증은 감동 느낌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우리나라 자랑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